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재 텍스트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재 텍스트에 나온 문장들을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법 사항들을 곁들여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나타내는가, 어떤 때는 현재 완료가 사용되고 어떤 때는 과거형이 사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 설명하기도 했고요. 또 영어의 관계절은 어떤 구조적 특성을 가지는가, 영어의 관계절이 독특하게 지니는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 자세히 설명했고요. 또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해야만 여러분이 올바르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언급한 것 중에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미뤄왔는데 그 두 가지를 설명하는 시간이 바로 이번 주 두 차시입니다. 1차 시에서는 연어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겠어요. 연어관계가 무엇인지 몇 번 교재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1차 시에 자세히 연어관계에 대한 걸 여러분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또 하나는 콜론과 세미콜론이라는 구두점에 대한 거였어요. 이것도 본문을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다음에 설명하겠다고 미뤄왔었죠. 콜론과 세미콜론은 우리 한국어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정식 구두점이 아닙니다. 한국어에서는 도표를 만들거나 수식을 만들 때 이런 정도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치는데 영어에서는 아주 정식 구두점이에요. 물음표, 느낌표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전달하는, 사실상 하나 이상의 단어 의미를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두점이기 때문에 좀 품위 있는 글을 작성하려고 할 때 영어에 있어서는 콜론과 세미콜론의 정확한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 구두점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에는 연어관계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연어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선 여러분들이 수업 본문 통해서 간단하게 들은 설명으로는 이런 거였죠. 연어관계라는 것은 논리적이거나 의미적인 이유가 없거나 그 관계가 매우 빈약한 상태에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유난히 잘 어울리는 현상이다. 두 개의 표현이 같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그것이 따라다닐 만한 논리적이거나 의미적인 이유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아주 빈약합니다. 이런 걸 연어관계, 영어로는 co-location이라고 하는데 location이라는 것은 위치란 뜻이죠. co라는 것은 함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위치해 있다. 이게 연어관계예요. 말과 말이 연결되는 관계, 함께 있는 관계인데 이거를 비유를 통해 설명하자면 일종의 베프 관계, 베스트 프렌즈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아주 친한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랑 매일 같이 놀고 공부도 같이 하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좋아서 함께 기뻐하고 이러는데 그 친구가 과연 분명히 여러분과 같이 만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만나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같이 잘 어울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정한 이유가 없어요. 그 친구는 이과고 나는 문과고 그 친구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나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러면서도 베프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관계랑 연어 관계랑 유사하다라고 비유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영어의 연어 관계, 언어마다 연어 관계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연어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언어를 자연스럽게 모국어화자처럼 결국 구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에 대해서 제 아무리 잘 알게 되더라도 영어의 연어 관계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자연스럽게 쓰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어는 여전히 외국인으로서의 영어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연스러운 연어관계 유형을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데 물론 이런 연어관계 유형이 모국화자들한테 어떻게 습득이 되느냐, 많은 언어 생활을 통해 습득이 되는 거죠.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얘기를 하면서 또는 수많은 책을 읽어가면서 이런 관계에 대한 게
저절로 습득이 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영어의 연어 관계 유형에는 뭐 여기 4가지 이외에도 더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주어와 동사 사이에도 연어 관계 유형이 있다고 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명사 내부 구조에서도 연어 관계 유형이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에게는 이 4가지 가장 그 핵심적이고 또 꼭 필요한 연어 관계 유형을 이제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항상 이상하게 왜 이 동사는 이 목적어 명사와 어울리는가? 이 관계. 두 번째는 형용사와 명사의 관계인데 왜 이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 형용사가 쓰이는가? 다른 형용사, 비슷한 의미의 다른 형용사가 있는데 또 부사와 형용사의 관계.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수없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부사를 쓰는가? 동사와 부사의 관계. 예.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또 다양하게 많을 텐데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부사를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의 동사와 목적 관계를 보세요. 여기 핑크로 표시한 게 동사고 오른쪽 녹색으로 표시한 게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구죠. 여기 보면 he makes his bed. 예, 침대를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를 정리해야죠. 그래야 깔끔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게 makes his bed, 여기 물론 소유격이 있을 때 더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make라는 것이 만든다는 뜻이 아니란 얘기죠. 그는 침대를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침대를 아침에 일어나서 정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He makes his bed every morning 이러면 더 그 뜻이 명확해지겠습니다. 물론 he makes a bed 그는 침대를 만든다. 그럼 침대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물론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침에 make his bed 이렇게 소유격을 썼을 때 침대를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침대를 갠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구를 갠다라고 하는데 우리말과는 다르게 make를 쓴다. He gave a presentation. 발표를 하다. 우리는 하다라는 동사를 참 많이 해요. 목적어를 대상으로. 그런데 영어는 give a presentation 또는 make를 쓰기도 합니다. make a presentation. 근데 make를 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presentation 발표할 내용을 만든다라는 의미보다도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해낸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he worked a miracle. 기적을 이 work가 이때는 이룬다, 행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도 work라는 게 일구어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행하다 할 때 work라는 동사가 쓰인다. 이 앞에 핑크 동사와 뒤에 녹색으로 된 그 목적어 명사 사이에는 그저 이유가 없이 그저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는 관계다. 이런 것들을 연어 관계라고 한다. 두 번째는 형용사와 명사의 관계를 볼까요? 자, 서울 has a large population 그럴 때 서울에는 인구가 많다라는 뜻인데 영어는 뭘 가지고 있다라는 방식, have. 나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 영어와 한국의 표현 방식, 연어 관계 이외에도 표현 방식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서울 has a large population이라고 할 때 이 많은 인구를 large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많다. 우리말에서 여러분이 much population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상당히 어색하고 large population 또는 big을 씁니다. big population. 그러니까 population이 하나의 뭐 물건인 것처럼 생각해서 large니 big 같은 형용사가 쓰이는 거죠. I was delayed by heavy traffic. 교통체증 때문에 이렇게 늦었다라는 건데 이 교통체증을 heavy라는 형용사를 써서 무거운 교통 이렇게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heavy traffic. 여러분이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을 heavy smoker라고 하고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heavy drinker라고 하죠.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볼 때 뭐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는 걸 왜 heavy하다고 하나. 이제 영어식 표현 방식이다.
That is a very tall order. 그것은 매우 무리한 요구다. 두 팀 간의 협상을 안 했는데 한 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너무 과분해요. 너무 그 커서 들어주기가 힘들 때 이런 것을 tall order. order라는 게 무슨 소나무, 나무나 사람처럼 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tall, 예, tall order. We need to take a fast train. 예, 빠른 기차를 탈 필요가 있다. 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니까. 이럴 경우에 fast train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quick train이라고 하면 어떨까? quick, 더 빠른 걸 말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런 표현은 참 어색하다 하는 거예요. 물론 quick service 이런 건 좋죠. quick service. 예. 반대로 she took a quick shower. 예, 아주 빨리 샤워를 했다. 이럴 때는 또 quick이지 fast shower라고 하면 더 어색하다. 예.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 명사사의 연어 관계를 봤는데 이 마지막 문장의 경우에는 또 took, take라는 동사와 shower라는 목적어 사이에 또 연어 관계가 있죠. 왜 하필이면 take를 쓰느냐. 약을 먹는다라고 할 때도 take a medicine이라고 하죠. take. 왜 eat나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take를 쓰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재미있는. 또 수업을 듣다라고 할 때도 take a class 이런 것도 동사 목적어사의 연어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보면 그 문장에 한 가지 연어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문장처럼 여러 가지 연어 관계가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연어 관계 유형입니다. 부사와 형용사 사이 연어 관계인데요. I was utterly stupid. 아주 몹시 어리석었다라고 할 때 물론 very stupid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이걸 좀 강하게 표현할 때 utterly stupid, utterly 완전이라는 의미죠. 이런 표현을 쓴다. He is fully aware of it. 그는 그 문제를 그것을 아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럴 때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fully 예, 꽉 찼다는 의미죠. 원래 의미는 enoughly 이렇게 하지 않고 fully. 예. They are totally different from us 그랬는데요. 그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때 totally라는 게 원래는 total 총계라는 뜻이죠. 모두 합해서 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뭐 어떤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자, 동사와 그에 따라 나온 부사 또는 이 부사는 동사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오기도 합니다. You sure must sleep soundly. 여러분은 분명히 푹 자야만 합니다. 그럴 때 푹이라는 것을 사운드의 부사형으로 해서 사운드라는 건 형용사로 쓸 때는 건전한, 완전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운드를 잃었다. 이제 완전하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soundly, sleep soundly 이런 표현은 그냥 저절로 여러분이 익혀야 돼요. 모화자들이 표현을 쓸 때 뭐 계산해가지고 연어 관계가 뭐더라 찾아서 쓰는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관계, 이게 연어 관계다. He vaguely remembers the incident. 자, 그는 그 사건을 가까스로 기억을 합니다. 그럴 때 가까스로라는 표현으로 vaguely를 썼어요. vague. 원래는 모호하다, 모호한, 모호하게, 애매하게 이런 의미인데 이걸 이제 가까스로 기억하다라는 표현에 이제 쓰고 있다는 거죠. He criticized it bitterly 그랬는데 그는 그거를 아주 혹독하게 그 문제를 혹독하게 비난했다 그럴 때 bitterly, bitter라는 것은 원래 쓰다는 뜻이죠. 커피가 쓰다. 커피가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할다. bitter and sweet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쓰게 비난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혹독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네 가지 언어 관계가
영어 연어 관계의 가장 핵심이 되는데 나머지 더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유형 말고도 여러분이 영어로 된 글을 읽다가 어떤 표현이 왜 꼭 이렇게 어울려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연어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많은 영어 모국어자들이 공통적으로 쓴다면 그건 연어 관계예요. 어떤 특정 작가가 특정 표현을 만들어내서 쓰는 것은 그런 것은 연어 관계라기보다도 창의적인 어떤 사용법이죠. 그리고 뭐 은유 시스템에서 창의적인 표현을 쓴다든가 이런 것을 연어 관계라고 보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특정 표현을 좀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원래는 의미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표현 이런 것은 연어 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모국 화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 개의 표현들을 그냥 어우러지게 쓰는 때 이런 것들을 연어 관계라고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입장에서 이제 영어를 배울 때 영어의 연어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 어색한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한국어를 모국어하는 여러분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연어 관계에 있어서 어떤 때 어떻게 다른가를 자꾸 비교해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이 영어로 자연스러운 표현을 말하거나 글씨로 쓰려고 할 때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모국어 화자들과 같은 형식을 쓰게 되는 그런 이제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어와 비교된 몇 가지 예를 이제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부모님을 방문했습니다. 이럴 때 영어로 고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I did a visit to my parents. 한국에서 방문했습니다라고 하니까 did a visit to my parents. 이거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고요. 제대로 한다면 I paid a visit to my parents. 이렇게 해야 되죠. pay라는 것은 뭔가를 지불하다, 갚는다 이런 뜻인데 부모님을 방문할 때는 pay라는 표현을 쓸까?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얘기하면 부모님은 여러분한테 항상 뭔가를 해주는데 여러분이 뭐 부모님께 갚는 방법이 자주 찾아뵙는 거일까요? 글쎄요. 재밌게 해석을 한 것이고 어쨌든 영어의 자연스러운 방문하다라고 했을 때 앞에 동사는 pay, P-A-Y다. 물론 이 paid는 과거형인데 불규칙 과거형이에요. 왜 P-A-Y-E-D라고 하지 않느냐? 이건 pay가 불규칙 과거형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 친구들이랑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작문을 하라고 하면 I did soccer with friends.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물론 이렇게 썼을 때 영어 화자들이 이해를 전혀 못하지는 않겠죠. 다만 뭔가 어색하다라고 느끼겠죠. 이 사람은 모국어 영어 화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겠죠.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I played soccer with friends죠. play라는 표현을 써서 played soccer with friends. 미국 그 학부 학생들에게 다년간에 걸쳐서 한국어를 가르쳐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미국 학부생들한테 가르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을 I played soccer with friends를 한국어로 옮기시오, 한국어로 번역하시오라고 했더니 정말 한 90% 이상의 학생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나는 친구들이랑 축구를 놀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누가 썼다면 이 사람 한국 사람 아니네 금방 알죠. 연어 관계는 두 언어를 비교할 때 쌍방으로 서로 안 맞아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영어를 구사할 때 어색한 연어 관계를 보면 어색한 영어를 구사하듯이 영어를 쓰는 사람이 한국어를 구사할 때 한국어의 연어 관계를 또 모르면 아주 어색한 표현을 쓸 가능성이 많겠죠. 이 경우에 한국어에서는 축구를 하다라는 동사와 어울리지만 영어에서는 soccer가 play라는 동사와 어울린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played를
영어가 played니까 한국어에도 played에 대한 그 직접 번역한 단어 놀다를 썼을 때 이렇게 이제 어색한 문장이 나오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당신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입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걸 만약에 또 이제 연어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물론 이 문장 자체가 영어로 옮길 때 꽤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옮기면서 I wore you a lot 했다고 쳐봅시다. W-O-R-E 이거는 W-E-A-R 옷을 입는다의 과거형인데요. 또는 I put on you a lot. 이건 정말 영어 모호하자들 입장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 옷을 입혀줬다는 뜻일까? 옷을 입혔다는 뜻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전혀 아니죠. 왜 은혜와 입다가 우리말에서는 연어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두 개가 항상 어울려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뭐 영어는 뭘까요? 예, I owed you a lot. owe라는 것이 빚을 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돈을 빚지다는 뜻 말고 뭔가 사랑이나 은혜나 어떤 신세를 졌다라고 할 때도 ow를 쓰고요. 또 이 ow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처럼 you 이렇게 목적어가 바로 붙어서 당신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 때 I owed you a lot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영어의 이런 연어관의 표현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한 구사를 해내기가, 짧은 문장이지만 정확한 구사를 해내기가 힘들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연어 관계 다시 정리하자면 두 개의 표현이 논리적이가 의미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이, 이유가 있더라도 아주 굉장히 희박한 그런 이유로 두 개의 표현이 아주 잘 어울리는 관계를 말한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동사 플러스 명사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부사 플러스 형용사, 그리고 부사 플러스 동사, 이런 관계가 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이제 글을 읽으면서 뭔가 좀 우리말과는 잘 매칭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을 때는 이게 영어식 연어 관계가 아닌가 그러면서 그 해당 표현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발견된다면 그는 영어의 자연스러운 연어 관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앞으로 또 계속해서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연어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